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지난주 축구 토토 승무패 2022년도 1회차, 저희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연말 연초에 겹쳐지면서 1회차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이번 2회차, 이번 주부터 다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차는 분데스리가와 프랑스의 리그 1으로 구성됐는데요. 지금 분데스리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분데스리가가 2주, 3주 정도의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 선수들이 휴가를 다녀오면서 확진이 좀 많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다시 찾아온 프랑스 리그 1 이번 회차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매치업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마인츠의 경기인데요. 라이프치히 올 시즌 불운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휴식기를 마친 후 다시 시작되는 리그 첫 경기에 정상 전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수비 라인의 핵심인 무키니엘, 중원의 헨릭스, 그다음에 은쿠쿠 이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드레 실바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심했던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은쿠쿠의 날카로운 역습으로 흐름을 좀 찾아오는 듯 했는데 이 휴식기 동안 발생한 이 코로나 변수 라이프치히에게 굉장히 큰 위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마인츠는 휴식기를 맞이하기 전에 상승세를 보였죠.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하면서 부진을 벗어났었고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뭐 2대 1로 패하긴 했지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아주 선전했어요. 이어진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4대 0 완승을 거뒀고 프랑크푸르트에게도 1대 0으로 패하긴 했지만 팽팽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확실히 3백과 이 중앙의 3미들 이 수비적인 호흡이 굉장히 좋고 압박 능력이 뛰어납니다.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이 바이에른 뮌헨과 프라이부르크에 이어서 최소 실점 3위를 기록하고 있죠. 최전방에서 바카르트가 분전하고 있지만 수비적인 운영을 좀 선호하는 만큼 득점력은 떨어지고 있죠. 라이프치히 위기 상황이 확실합니다. 이거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라이프치히가 더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올 시즌 라이프치히가 보여준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주축 선수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아무래도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오기 힘들어 보이죠. 마인츠가 수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이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하면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아요. 다만 마인츠의 득점력이 좀 저조한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죠. 라이프치히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유니온 베를린 경기인데요. 레버쿠젠이 휴식기를 앞두고 리그 3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프랑크푸르트에게 5대 2로 크게 패했고 이어진 호펜하임전에서도 2대 2 무승부,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게도 2대 1로 패하면서 휴식기를 맞았죠. 유로파리그와 리그를 병행하면서 유로파리그에서 조 1위, 그다음에 리그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체력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많아졌습니다. 약 3주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한 만큼 정상적인 경기력을 회복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최전방에서 패트릭 시크가 14경기에서 16골 1도움으로 확실한 골게터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죠. 유니온 베를린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유럽 무대의 벽에는 부딪혔지만 이 올 시즌 초반 리그에서는 순항하고 있죠. 두텁지 않은 스쿼드로 유럽 대회를 병행하면서도 7위를 기록 중입니다. 휴식기를 앞두고는 차와의 그루이터에게 패하면서 그루이터의 시즌 첫 승 제물이 되긴 했지만 강호 프라이부르크와 비기고 복금을 잡아내면서 상승세로 마무리했죠. 휴식기를 마친 뒤 리그에만 집중해야 할 상황에 변수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이 올 시즌 17경기에서 9골로 팀 공격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타이오가 대표 차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이 대표 차출로 자리를 비우게 됐죠. 여기 현지 독일 보도에 의하면은 팀 내 코로나 확진자도 한 명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에서 레버쿠젠이 앞서 있죠. 안정된 수비력 바탕으로 경기당 한 골 이상 퍼붓고 있는 이 시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다만 레버쿠젠은 수비 라인의 중심이 되는 이 코스누가 대표 차출되는 전력 누수가 있죠. 유니온 베를린 역시 그 주포 타이어가 차출이죠. 저조한 득점력이 약점인 이 유니온 베를린에게 최다 득점자의 차출은 굉장히 큰 출혈이 되겠죠. 이 경기에 레버쿠젠이 어렵지 않게 승리할 그런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아르미니 경기인데요. 프라이부르크는 16-17 시즌에 승격한 후에 올 시즌 지금 최고 성적을 기록 중이죠. 휴식기를 앞두고 3위를 기록하면서 이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7위와 2점 차밖에 나진 않지만 올 시즌 확실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17경기를 치르면서 16실점으로 리그 1위 바이에른 뮌헨과 같이 최소 실점팀이에요. 최전방 필러의 득점력은 좀 저조하지만 이 세트피스와 중앙 미드필더들의 득점 지원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수비 라인의 제공권이 뛰어난 만큼 이 코너킥 상황에서도 득점력이 굉장히 좋죠. 아르메니가 휴식기를 앞두고 깜짝 2연승을 거뒀죠. 보콘과 라이프치를 상대로 2경기 연속 2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라이프치 상대로는 후반 클로스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였지만 상대 공세를 6탄 수비로 막아내면서 거둬냈던 값진 승리였죠.
근데 이 경기는 사실 아르메니가 잘해서 거둔 승리라기보다는 상대 라이프치히의 공격 마무리가 너무 허술했던 경기였죠.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력은 확실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 미드필더 이 오크가가 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죠. 전체적인 팀 전력이 프라이브르크가 우세한 상황이죠. 올 시즌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는 짜임새가 좋아진 이 프라이브르크가 확실히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르미니의 저조한 득점력으로 프라이브르크의 견고한 수비벽을 넘어서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죠. 세트피스가 강한 프라이브르크가 확실한 코너킥이라든가 확실한 한 방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죠. 프라이브르크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그로이터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요. 그로이터는 확실히 승격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리그 단 1승에 그치며 휴식기에 들어갔죠. 17경기를 치르는 동안 13득점, 49실점, 완전 최악의 경기력이죠. 1승 2무 14패로 무승부도 별로 없었어요. 자칫 시즌 종료할 때까지 한 자리 승점으로 마무리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예요. 포백 기반의 다양한 전술을 시도해보고 있지만 좀처럼 실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만큼 강등이 거의 확실시되는 팀이죠.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부진에 허덕이며 강등권에 머물고 있죠. 지난 시즌 승격팀답지 않게 안정된 경기력으로 9위에 올랐는데 올 시즌 전력 보강에 실패하면서 다시 강등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휴식기 동안 팀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특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뛰어난 이 클리모비치, 젊은 유망주죠. 클리모비치가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강등권 싸움이 치열한 두 팀이죠. 수비 라인이 총체적 난국인 그로이터지만 하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슈투트가르트가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짜임새가 있는 만큼 그로이터 상대로는 충분히 골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센터백 마브로파노스의 부상 결장 가능성도 큰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죠. 그로이터의 무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프랑크푸르트가 시즌 초반 좀 희청했는데 시즌 중반 경기력이 안정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 리그와 유로파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코스티치가 확실한 왼발 크로스 능력으로 공격의 줄기 역할을 하고 있고 소우와 로드 이런 중앙 미드필더들의 중원 운영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중원의 안정감으로 수비 밸런스도 잘 잡혀 있지만 득점력이 좀 한 2%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기대 속에 영입했던 라파엘이 4골로 부진하긴 했는데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골 3도움으로 서서히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시즌 중반 그 홀란드의 부상 이탈로 힘든 시기가 예상됐었는데 의외로 선전하면서 리그 2위로 휴식기를 맞이했죠. 홀란드도 부상 복귀 후 리그와 챔스 6경기에서 6골 1도움 확실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휴식기 동안에 공격의 천병인 로이스, 주전 수비수 홈멜스와 골키퍼 코벨 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는 상황이죠. 팀 내 코로나 확진자도 2명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홀란드가 확실히 캐리가 가능한 선수이긴 한데 이 팀 내 전력 누수가 너무 큰 상황이죠. 서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도르트문트에게 1라운드 5대2 대패를 당했던 걸 설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프랑크푸르트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랑스와 스타드렌의 경기인데요. 랑스는 지난주 중 프랑스컵 16강에서 리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죠.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이 상대 고공 플레이에 전반 2실점 내줬고 근데 후반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포파나의 극장골로 균형을 맞췄죠. 앞선 리그 경기 그 니스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카리무엔도의 침투 움직임에 이은 강력한 슛으로 앞서갔죠. 후반 상대 중원 플레이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투 패스 플레이와 돌아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에 박스 언저리에서 수비 라인이 견고함이 무너지면서 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스타드렌이 지난주 중 프랑스컵 16강에서 2부 리그 낸시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탈락했습니다. 전반 세루 기라시의 그 페널티킥 실축이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죠. 지난 라운드 리그 모나코와의 경기에서는 특유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나섰는데 2대1로 패했죠. 전반 라브르드와 테리어의 원투 플레이로 손쉽게 선제골 기록했지만 그 라이트백 그 오른쪽 측면 수비에서 트라우레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 중반 상대 슈팅이 크게 바운드 되면서 이게 마치 크로스 된 것 마냥 연결되면서 불운의 헤딩골을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긴 했는데 이 쓰리톱의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죠.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운영을 좀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랑스가 공격에 치우친 반면
스타들에는 3톱을 앞세운 속도감 있는 공격 전개도 좋고 이 포백 수비 라인의 경고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중원에서 포 하나를 앞세운 랑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 스타드렌의 속도감이 이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에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이 있고 레는 또 주전 골키퍼가 차출이 되기도 했죠. 뒷문이 서로 불안한 만큼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 경기죠. 랑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브레스트와 니스의 경기입니다. 브레스트가 지난주 중 프랑스컵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나온 보르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죠. 브레스트는 최근 리그 6연승을 거두며 강등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섰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연속 부진했죠. 몽펠리에게 0대4로 크게 패했고 지난 라운드 트로와 1대1로 비교고 말았죠. 전반 초반 선제골로 손쉽게 앞서갔는데 상대 빌드업볼을 가로채면서 이 왼쪽 라인으로 역습을 전개했고 이 호노라시 단독 돌파 이은 원더골을 기록했죠. 초반 기세를 올렸지만 트루아의 상대 경기 운영에 말리면서 주도권을 빼앗기며 어려운 경기를 했고 후반 막판 이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슈팅을 골키퍼가 잘 쳐냈는데 이 튀어나온 리바운드 슛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니스는 지난 12월 23일 랑스와의 리그 경기 후 휴식을 치렀습니다. 지난주 중 치렀어야 할 프랑스컵 16강전은 상대되는 팀들이 경기 몰수패로 자동 8강 진출에 행운이 좀 따랐죠. 앞선 리그 경기 랑스와의 경기는 팽팽한 주권 싸움을 펼쳤었죠. 전반 상대 원톱의 침투 플레이에 고전하면서 실점했는데 후반 레미나의 감각적인 발리슛과 이 클로베르트의 역전골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중원에서 로자리오의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패스를 주고 돌아 들어가고 또 공격적인 운영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죠.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큰 매치입니다. 앞선 9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니스가 7대3의 일방적인 점유율로 20개의 슈팅이나 시도했고 9개의 유효슛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2대1로 승리를 했었죠. 이번 경기가 브레스트 홈에서 치러지긴 하지만 브레스트의 허술한 수비력으로 니스의 특히 로자리오 중심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막아내기는 좀 벅차 보입니다. 이 경기 브레스트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아우크스의 경기인데요. 호펜하임이 휴식기를 앞두고 리그 6경기에서 4승 2무로 상승세 속에 마무리했습니다. 레버쿠젠, 미넨길라와 무승부를 거두며 마지막 두 경기가 2무승부여서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패배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죠. 올 시즌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터뜨리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죠. 오른쪽 측면 공격수 베브가 5골로 최다 득점자지만 이선에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거리 슈팅 득점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아우쿠스는 올 시즌 역시 강등권 바로 위에서 버티고 있죠. 휴식기를 앞두고 약체 구리토와의 경기에서도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저조한 공격력으로 득점에 실패하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죠. 올 시즌 17경기에서 단 17득점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최전방 플로리안이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제 몫을 못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격진이 좀 노쇠화되면서 파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수비 밸런스도 견고하지 못한 모습이죠. 특히 상대의 역습 수비 대처가 굉장히 미숙합니다. 호펜하임이 중원 살림꾼 사마세코의 차출 공백이 있긴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더 처지는 아우쿠스 상대로는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우쿠스 역시 주전 센터백 옥스포드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호펜하임의 짜임새 있고 스피디한 공세를 아우쿠스가 감당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 호펜하임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클레르몽과 랭스의 경기인데요. 클레르몽이 지난주 중 프랑스컵 16강에서 하이리그 바스티아에게 2대0으로 패하며 탈락했죠. 상대의 선수비 역습 전술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앞선 리그 스트라스부르전이 연기되면서 휴식을 취했었던 클레르몽이죠. 지난 18라운드 앙제원정에서 힘겹게 1대0 승리하며 리그 7경기 무승부진은 벗어났지만 하이리그 팀의 발목 잡히는 경기력으로 확실히 수비 라인에 허점이 많은 모습입니다. 최전방 바이오는 9골로 제 몫을 다해주지만 뒷문이 너무 불안한 그런 경기력이죠. 랭스는 지난주 중 프랑스컵 타운을 상대로 1대0 승리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죠. 시즌 초반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부진했는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도 상대 공세를 6탄 수비로 막아내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다만 마르세유전 경기 종료 직전 주전 센터백 그라비용이 퇴장당하면서 수비 라인에 전력 누수가 생겼습니다. 최전방에서 19살 영건 휴고가 8골에 2도움으로 최전방에서 제 몫을 다해주고 있지만 동료 공격수들의 좀 득점 지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 처져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죠. 두 팀 모두 최전방 원톱은 제 몫을 해주지만 동료들의 지원 사격이 부족해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약점이죠. 수비 밸런스는 랭스가 확실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퇴장 징계로 이 그라비용이 결정하는 만큼 랭스의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클레르몽도 팀 공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바이오가 대표 차출로 최전방에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이 경기 랭스가 확실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퇴장 결장 그 변수가 있었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죠. 클레로몽의 무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메스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인데요. 메스는 올 시즌 최악의 수비력으로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죠. 리그 19경기에서 39실점으로 경기당 실점이 2가 넘죠. 지난 라운드 리옹과의 경기에서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지만 상대의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며 가까스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원체 전력이 약한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 마이가와 왼쪽 날개 파리드 이런 주축 선수들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 전력 누수도 있죠. 스트라스부르는 주중 프랑스컵에서 몽펠리에게 1대 0으로 패하며 탈락했죠. 전반 막판 얻어낸 PK를 디알로가 실축하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디알로와 아주르케 이 투톱의 호흡이 좋았지만 디알로의 대표 차출로 당분간 이 투톱 체제의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죠. 디알로가 빠졌지만 토마슨, 가메이로 이런 득점력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건재한 만큼 장기인 기본적으로 수비를 두텁게 하는 그 역습 전개는 계속해서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 메스의 허술한 수비력으로는 스트라스부르를 상대하기 좀 벅차 보입니다. 더군다나 메스는 중원의 핵심 자원인 마이가의 대표 차출 여파가 굉장히 커 보여요.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의 공백은 예상외로 커 보이는 거죠. 메스가 홈에서 무승부도 벅차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메스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몽펠리아와 투라이 경기인데요. 몽펠리아가 지난 주중 프랑스컵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공식전 6연승의 상승세죠. 중원에서 테지 사바니의 공격적인 운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만 5골 6도움으로 이미 지난 시즌 기록을 넘어서고 있죠. 왼쪽 날개 그 마비디티의 활약도 뛰어나고 유망주 와이도 최전방에서 확실히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몽펠리에는 최근 리그 브레스트, 앙제 2경기 연속 4득점 경기를 치르면서 확실히 공격력이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투라가 지난 라운드 브레스트 상대로 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벗어났죠. 전반 초반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며 역습으로 허용했고 이 상대 측면 돌파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공격수가 측면 돌파를 에 이어서 이 박스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한 것이 실점으로 연결됐죠. 이 쓰리백 라인은 박스 안에서 상대의 다른 공격수들을 마크하고 있었는데 이 박스 밖에서 미드필더들의 협력 수비가 좀 부족했던 모습이죠. 후반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주도권을 찾아왔고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라미가 리바운드 슛으로 균형을 맞추긴 했죠. 발데, 딩고메 이런 최전방 공격수들의 부진으로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몽펠리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도 완벽하죠. 공격진에 손발이 맞아가며 득점력도 폭발하고 있고 더군다나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력이 약한 투르아가 몽펠리에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몽펠리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과 쾰른의 경기인데요. 베를린이 휴식기를 앞두고 마지막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죠. 좀 지친 기색이 보였던 도르트문트 상대로 많이 뛰면서 상대를 압박하며 거둔 승리였습니다. 상대 공간 침투를 대처하지 못하면서 선제 실점했는데 확실한 역습 카운터가 주요했죠. 또 중원에서 리처가 중거리골로 2골을 뽑아내며 세기를 박았죠. 다만 수비시 숫자가 많았음에도 상대 주전 공격수들을 놓치는 이런 실수, 베를린 이런 수비 라인의 실수가 좀 자주 나오고 있죠. 켈레는 휴식기를 앞두고 2연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휴가를 보냈죠. 지난 시즌 강등권에 허덕였지만 올 시즌 중위권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전방의 안토니 모데스테가 17경기에서 11골로 매서운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이 팀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죠. 측면 공략에 이은 중앙 공격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수비 밸런스는 나쁘진 않은데 역습 수비에는 좀 취약점을 보이고 있죠. 올 시즌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켈른이 홈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며 승리했죠. 이번 경기도 역시 흐름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베를린의 경기력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확실한 마무리 공격수를 가진 이 켈른의 밸런스가 더 좋은 상황이죠.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베를린이 모데스테를 앞세운 켈른의 공세를 감당하기엔 좀 버거워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베를린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죠. 베를린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낭트와 모나코의 경기인데요. 낭트가 지난주 중 프랑스컵에서 승리하며 최근 리그 포함 5연승 중이죠. 리그에서 무하니가 최근 2경기 3골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안정된 모습이죠. 지난 라운드 생테티엔을 상대로도 홈팀 공세를 안정적인 수비력과 라폰트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아내면서 잘 버텨냈죠. 후반 막판 무하니가 박스 안에서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 3명을 제쳐내며 결승골을 터뜨렸죠. 좌우 풀백의 공격적인 가담도 뛰어나고 크로스 구질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모나코가 주중 프랑스컵에서 하이리그 팀 상대로 승리를 했고 앞선 리그 경기 스타드렌을 상대로도 2대1로 승리했죠. 쓰리톱으로 공격적으로 나선 상대의 속도감 있는 패스 플레이에 이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페널티킥으로 쫓아갔고, 후반 디오페 슈팅이 이 바닥이 크게 바운딩되면서 튀는 공을 벤 예더가 쫓아가면서 헤딩골로 역전에 성공했죠. 다만 1월 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모나코에 코로나 확진자가 7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디사시, 포파나 디오프 등 수비와 중원의 중추적인 선수들이 확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전력 누수가 좀 커 보이죠. 전력이 엇비슷한 두 팀이지만 이번 대결은 낭트 쪽으로 좀 기우는 상황입니다. 모나코는 갑작스러운 감독 교체에 수비 라인과 중원의 주축 선수들의 코로나 확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모나코의 스쿼드가 두터운 편이지만 이번 고비는 넘기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낭트도 카스텔레토의 차출 등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홈 경기 낭트의 우세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 경기 낭트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보쿰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보쿰이 승격팀으로 꽤나 잘 버텨내며 중위권에 걸쳐 있죠. 휴식기를 앞두고는 아르미니와 유니온 베를린에게 2연패를 당하며 좀 주춤했는데 최전방 세바스찬의 득점포가 살아나며 답답했던 공격진에 실마리가 풀리긴 했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의 주역이었던 졸로가 무릎 부상으로 빠진 공백을 나름 잘 대처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4-3-3 전술을 사용하는데 이 포백 라인과 3미들의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압박 능력이 좋아요. 다만 측면 수비에서 조금 허점을 보이면서 크로스를 자주 허용하는 모습이죠. 볼프스부르크의 부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죠. 휴식기를 앞두고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에서 7연패의 부진이었습니다. 특히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좀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선제골을 기록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경기력이죠. 휴식기 동안에 2부 리그에 파데르본과의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5대4로 승리했습니다. 4실점이나 내준 거죠. 확실히 수비 밸런스의 허점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연습 경기였지만 올 시즌 부진했던 베어호스트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꿀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그래도 위안이죠. 볼프스부르크가 좀처럼 수비 밸런스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왔죠. 휴식기에 치러진 연습 경기에서도 4실점하는 부진을 보였죠. 보쿰이 공격력은 저조하지만 최근 수비력이 안정세를 보였던 만큼 이 경기는 아무래도 무승부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다만 베어호스트의 컨디션이 살아난 만큼 볼프스가 부진을 털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보험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2회차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무패, 2경기 레버쿠젠의 승, 3경기 프라이부르크의 승, 4경기 그로이트의 무패, 5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 6경기 랑스의 무패, 7경기 브레스트의 패, 8경기 호펜하임의 승, 9경기 클레르몽의 무패, 10경기 메스의 패, 11경기 몽펠리의 승, 12경기 베를린의 무패, 13경기 낭트의 승, 14경기 보쿰의 무패. 이상으로 2022년도 2회차 승무패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